2023년 6월 모의고사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시다. 8시. 자, 먼저 규제가 촉진하는 기업의 혁신과 이익. 우리가 이 지문안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야 될 단어는 규제와 혁신의 반이어 관계입니다. 규제는 글자 그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혁신은 미래지향적 의미를 다루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restrictions와 innovation 이 두 단어의 어떤 반의적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셔야 되고, 나라가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 하지 말라는 거 안에서 똑같은 생산력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창의적인 결과물이 형성된다. 그런 내용이었죠. regulation 규제인데요. 뭘 이끄는 규제야? more profit and innovation. 이익과 혁신을 좀 더 많이 이끄는 규제야. 그러니까 규제가 원인 때문에 뭐가 일어난다? 이익과 혁신이 일어난다라는 인과관계를 말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거 다 받으셨죠? 이건 다 받으셨을 거고. 그래서 paradox라는 말이 너무 예쁜 단어일 수밖에 없어. 왜? 두 반이어 관계의 그 단어들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역설이라고 말하기에 딱 좋겠죠. 규제의 역설은 결국 뭐다? 이익과 혁신을 가져다 준다. 이런 얘기였다는 거. 첫 번째 문장 시작합니다. In the course of his research on the business strategy and environment 에서, 그러니까 비즈니스, 사업 전략이나 환경의 연구에 대한 과정, 코스는 우리가 뭐 음식, 레스토랑에서 코스는 음식의 순서를 얘기하는 것일 테고, 수업에서, 교육에서의 코스는 어떤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글자 그대로. 그렇지? 그래서 미셸 포터라는 사람이 noticed peculiar pattern, 좀 독특한 패턴을 발견하게 됐어. 그게 뭐냐? 사업이 seem to be a profiting from regulation. 규제 때문에, 규제로부터 뭐를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 물론 뭐 여러분들이 저기 할 필요는 없겠지만 첫 번째 여기 BING, to 부정사의 ING에 능동을 쓰고 있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박스 부분에 있어서는 뭐다? 규제 때문에 이익을 얻는다니까 이 글의 중심 문장의 내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다? 빈칸으로 놓기에도 굉장히 좋은 글의 구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사업의 이익은 규제 때문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첫 문장 주제였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또 포터는요, 또한 뭘 발견했냐? 대신야와 신야는 어법 문제가 되겠죠. 디스커버의 목적어, 즉 명사절이 필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that은 완전, what은 불완전한 문장이 있어야 될 거야. 그래서 뒤에 the stricter, 엄격한 규제가 좀 더 촉진시킨다, 방해한다. 뭐를? 좀 더 많은 혁신을 촉진시킨다, 방해한다. 뭐라기보다는 약한, 스트릭터의 반이어가 여기서 weaker로 쓰이는 거죠. 약한 규제보다 강한 규제가 더 많은 촉진을 일으킨다가 되셔야 되니까 프로모팅이 되셔야 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도달하고 있으니까 완전한 문장으로서 대시 정답이 될 수 있겠구나까지 도달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결국 더 엄격한 규칙이 뭘? 혁신, 더 많은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상관관계 챙겨두시면 됩니다. 여기에 for example 쓰면 너무나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더치 플라워 인더스트리가 그 예시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꽃산업. 우리 중앙공원에 4월만 되면 튤립 축제라고 해가지고 그 튤립 심지, 그치? 그거 다 네덜란드산입니다. 안양천 뛰다가 거기 한번 봤는데 4월 달에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오셔가지고 시에서 운영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이제 와서 꽃 심거든? 쌤 처음 봤어. 나무 팔레트 있잖아. 팔레트라고 알아요? 꽃을 담는 상자였어. 꽃을 담는 상자인데 나무 판때기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더라고. 근데 여기에 영어로 딱 쓰였는데 여기 홀란드에서 왔다고. 네덜란드산 꽃이라고 써 있더라고.
수입된 게 그대로 박스쳐 왔더라고. 어쨌든 그런 거 꽃산업인데 for many years 수년 동안 그 회사는요, 꽃산업의 회사들은 만들었어요. 만드는 홀란드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튤립과 다른 컷플라워는 그냥 끄트머리 잘 잘라서 쓴 그 우리 그냥 흔한 꽃, 그 컷플라워 같은 것들로 유명한 꽃을 만들었다. 본동사 여기 있는 거 보니까 아, 주어와 동사 사이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뭐다? 수식어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얘가 PP고 얘가 능동 ing라는 거 수동이구나 능동이구나 판단되시고, 뒤에 보시면 튤립과 다른 꽃들이라는 목적어가 있는 거 보니까 수동이 안 되고 능동이 맞겠구나라는 생각도 같이 접목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네덜란드의 유명한 튤립이나 컷플라워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 회사들이 또한 뭐 하고 있다? contaminating, 오염시키고 있다. preserving, 보존하고 있다. 뭐를? 그 나라의 물과 토양을 with 뭐와 함께? 비료나 농약 살충제니까 비료와 농약 살충제와 함께 물과 토양이 어떻게 되는 거야? 당연히 오염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폴루트도 역시 동의어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중간중간 어퍼 포인트들 잘 챙겨보시면 좋겠고, 1991년에 네덜란드 정부가요, adopted, abolished, 이 단어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단어입니다. 폐지하다. 정답은 adopt, 채택했다가 정답이지만 기본적으로 폐지하다라는 의미도 자연스러울 수 의미만 바꾸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단어입니다. 정부가 채택한 게 뭐다? 정책이다. 뭘 정책? 설계하냐, 명사의 수식을 해주는 분사는 그 명사가 행위자이기 때문에 명사가 하는 거냐 당하는 거냐만 잘 챙겨두시면 되는 거야. 설계를 한 정책, 설계가 된 정책, 뭐 하도록? 투부정사 하도록. 목적어가 바로 안 나왔으니까 PP로 수식을 하는 게 맞겠구나라는 생각. 뭐 하도록? To cut pesticide use in half. 그러니까 살충제 사용을 절반으로, 몇 년까지? 2000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고자 설계된 그 정책을 채택했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면 뒤에 있는 내용을 바꿔서 폐지하다로 이 말을 다시 바꾸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 현존하는 기존의 컨벤셔널이나 트래디셔널 같은 폴러시, 여기에다가 컨벤셔널, 트래디셔널 폴러시 같은 거 넣으면 그것을 폐지하다가 되면 똑같은 의미가 될 수 있겠지. 왜? 예전에는 살충제를 그대로 사용하라고 했을 테니까. 옛날 방식을 폐지하다 하면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절반까지 줄이라는 것을 채택하는 내용과 같은 내용이 되는 거죠. 즉 어떤 목표? 옛날 방식을 폐지하거나 2000년까지 절반으로 줄이는 방식을 채택한다는 건 어떤 목표야? 그들이 궁극적으로 달성했었던 그런 목표인 요것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5번 문장이 이 글에서의 뭐가 되는 거야? restriction, 규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규제의 예시. 네덜란드 꽃산업을 유명한 회사가 있었는데 나라에서 살충제 사용 그만하고 줄이니까 facing, faced. facing이 정답이 되려면 뒤에 바로 목적어가 나와주셔야 되겠고, faced가 정답이 되려면 전치사 with와 같이 명사가 나와주셔야 되겠고, 둘 다 가능한데 뭐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른 포인트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점차적으로 엄격한 규제라는 명사가 바로 나왔기 때문에, 즉 전치사가 없기 때문에 facing으로 가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점차적으로 엄격한 규제에 직면을 한 온실 재배자들은, 잠깐만, 그러면 facing, faced가 지금 어디 위치해 있어? 주어 동사 문장 앞에 위치해 있으니까 우리는 얘를 분사구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분사구문은 누구 정보? 철저하게 주어 정보다. 자, 이런 엄격한 규제들에 직면한 재배자들은 뭘 깨달은 거야? 자신들이 had to 뭐 해야 된다? 만들어야 되겠구나. 새로운 방법을. 만약 그들이 were going to maintain, compromise product quality with pure less pesticides. 아까 줄이라고 했으니까 살충제는 어떻게 써야 돼? less가 아니라 더 적게를 얘기했다. pesticide에 s가 붙었으니까 셀 수 있는 명사 수식어가 되셔야 되겠죠. 더 적은 살충제를 쓰면서 또 제품의 품질은 어떻게 해줘야 돼?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어떻게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재배자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규제로 인한 뭐가 되는 거야? 얘는
이노베이션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새로운 방법. 요게 이제 이노베이션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7번 문장의 내용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모판이 어떻게 되는지, 얘가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됐고, 결국 얘가 뭐가 되는 거야? 페스티사이드는 적게 쓰면서 생산량은 늘릴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그지? 그 방법에 대한 얘기를 구구절절히 하겠지 뭐, 그지?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그에 반응하여, 즉 규제에 반응하여 그들은 shifted to cultivation method, 재배 방식을 어떻게 바꿔버린 거야. 어떤 뭐야? 무섭게. 재배 방식인데 어떤 방식? 또 역시 형용사 자리네요. 대시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냐. 둘의 차이를 두려면 관계대명사냐, 완전한 문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냐. 뒤에 보시게 되면 circulate라는 동사가 바로 나왔으니까 관계대명사만 가능하겠네요. 어떤 재배 방식이요? 순환해, 물을 순환시켜, closed loop system, 폐쇄 루프 방식이라는 이런 어떤 방식 안에다가 물을 순환시키거나 grows flowers, 여기에서 grows는 당연히 누구랑? circulate로, 자꾸 calculate래. circulate와의 병렬 구조가 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circulate와 grows의 행위자는 누구야? cultivation method가 되는 거지. 새로운 방식 말이야. 그지? 그래서 꽃을 rock wool substrate, 우리 알죠? 이런 거 많이 보셨죠? 배양판. 여기 안에다가 꽃을 키우는 거야. 이게 이때 나온 거구나 라는 거죠. 모종이라고 하죠. 모종. 이거 하나하나 땅에다가 바로바로 심어가지고 키우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 새로운 방식이 앞서 말했었던 폐쇄 루프 방식이나 배양판 같은 이러한 방식이 not only 동사 했을 뿐만 아니라 벗은 없지만 이 세미콜론이 대신합니다. 뭐 하기도 했다? 동사하기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새로운 방식이 결국 새로운 방식으로 인해 살충제도 적게 쓰면서 뭐도 많이 만드는, 생산량은 유지시켜주는 그 특징이 있어야 되겠죠. 또한 뭐 하기도 한다? Reduce pollution released into environment. 환경으로 방출되어지는 오염을 줄일 뿐만 아니라 뭐 해주기도 했다? 뒤에 내용 보시니까 이익이니까, 이익이 플러스니까 플러스를 계속 가중시켰다가 정답이 되셔야 되겠죠. jeopardize는 위태롭게 하다, 마이너스입니다. 뭐 함으로써 giving, 회사에게 뭘 가져다 준 거야? 더 큰 통제를 가져다 줌으로써. 어디에? 잘하는 조건에 더 큰 통제를 가져다 줌으로써. 즉 다시 말해 얘가 뭐야? 규제. 규제를 줌으로써 어떻게? 그 새로운 방식이 더 환경도 시키고 이익도 많이 만들어내고. 그래서 규제로부터 이노베이션이 강화되었다. 혁신이 커지게 되었고 이익 창출이 더 크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짠. 32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결과보다 노력을 중요시하는 속성. 직역하시면 성향이야. Give more weight. 더 많은 무게를 주는 성향. 어디로 해? 노력으로 해. 뭐보다는 결과로 해. 보다는. Are you paying for? 우리가 뭐뭇에 대해서 지불하고 있진 않는가? Incompetence. 무능함에 대해서 돈을 지불하고 있지 않은가? 이거 제목으로 쓰기에도 너무 좋은 포인트거든요. 이걸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래 걸리는 게 좋은 게 아닌 거지. 그치? 여기에서의 무능함은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요지는 사람들에게 맡긴 일에 돈을 지불할 때 숙련된 빠른 결과보다 투입한 시간을 더 중요시하게 되면 무능함에 대한 돈을 지불하는 경향이 있다. 얘는 어휘로 보기에도 굉장히 좋아요. 그 관계성, 상관관계를 좀 잘 보도록 합시다. 어려워요. 더 많은 걸 지불하는 것. 빠르지만 더 숙련된 사람들에게 돈을 더 많이 지불하는 건 어려워요. 여기에서 단어 포인트 뭐겠니? hard, pay more. 요거는 이 조건부가 되셔야 되니까 챙겨 두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빠르지만 매우 숙련된 사람에게 더 많은 돈을 지불하기가 어렵다가 첫 시작입니다. 단순히 그 이유가 there's a 노력이, 즉 여기 빠르고 숙련된 사람들의 겉으로 보기에는 뭐가 되겠어? 노력이 있다 없다? 없다. 노력은 지금 S가 안 붙었으니까 셀 수 없는 명사죠. 아까랑 똑같은 문제네. 그치? 그래서 less. S가 붙었다면 셀 수 있는 명사 수식어니까 pure가 정답이 되겠죠.
being observed. 그래. 관찰되어지는 노력이 많이 없기 때문에, 단순히 없기 때문에 빠르고 숙련된 사람한테 돈 주기는 좀 힘들어. 이런 얘기지. Two researchers. 자, 지금부터 이제 바로 연구진들 이야기 나온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한 얘기에 대해서 뭐 예시를 들어주겠다는 거죠. 두 명의 연구진들이 한때 did a study, 연구를 했습니다. 그 연구 안에서 연구를 뒤에 완전이냐 불완전이냐 챙겨보셔야 되겠죠. 그들이 요청했어, 물어봤어.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그들이 pay for data recovery, 데이터 복구에 돈을 지불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죠.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를 다 쓰고 있으니까 완전한 문장 사형식 구조로 쓰고 있다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컴퓨터에 데이터 복구를 하는데 돈 얼마나 더 줄 수 있냐라는 질문을 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They found, 그들이 발견한 게 뭐냐? 데디아야. 사람들이 would pay a little more, 약간 좀 더 많이 지불을 하더라. 뭐에? 지금부터죠. Great quantity of the rescued data. 그렇지. 복구되어진 데이터의 더 큰 양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지불할 것이다 라고 그들은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10기가보다는 100기가의 돈을 좀 더 내는 거 정도, 그지? 10기가가 뭐 복구하는데 3만 원이라면 100기가는 뭐 5만 원, 그지? 뭐 이런 식으로 내는 거에 대해서는 내더라. But 하지만 이게 핵심. What they were most sensitive to라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지금 빠진 불완전한 문장 형태입니다. 그들이 가장 예민하게 느끼고 있는 것, 얘가 주어죠. 것은 바로 뭐다? 본동사가 필요한 자리야. being은 본동사가 될 수가 없지. was 바로 뭐다? the number of hours다. 시간의 수다. 이 말인 거야. 테크니션이 worked 한 시간. 얘들아, work는 대표적인 무슨 동사? 자동사, 타동사? 자동사. 그러니까 얘 사이에는 뭐가? 관계 부사가 생략될 수밖에 없겠죠. 시간은 시간인데 어떤 시간? 기술자들이 일했던 시간의 수가 가장 예민했던 시간이었다. 예민했던 부분이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예민성을 보였는데, 데이터 리커버리, 복구가 took only a few, quite a few. only a few는 only의 의미 자체가 뭡니까? 부정 표현입니다. only는 오직이란 뜻은 그것만을 얘기하는 거니까. 데이터 복구가 걸렸을 때, 오직 몇 분, 꽤 많은 분이 걸렸을 때 앞에 있는 내용의 일반화의 지금 구체화를 동일시해서 보셔야 돼. 기꺼이 돈을 지불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낮아버리는 거야. But, 그럼 대조 포인트로 가보자. 근데 when it took more a week, 일주일 정도 이상이 걸리게 될 때 뭐 하는데? 똑같은 양의 데이터를 복구하는데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걸렸을 때에는 사람들이 were willing to pay much more. 얘와의 관계로 보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 몇 분 걸렸는데 기꺼이 내겠다는 마음이 낮고, 일주일이 걸렸는데 내겠다는 마음이 어떻게 되다? 기꺼이 내겠다라는 말로 이어져야 같은 말이 될 수가 있겠지. 그지? 그러면 오직 몇 분과 몇 주가 대조성을 얘기하는 거고. 그치? 낼 마음이 적다 많다, 기꺼이 낸다, 낼 마음이 적다는 얘기는 대조성으로 또 이어지시게 되는 거고. 그치? 이 안에서의 문장의 상호관계, 단어, 어휘관계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몇 분밖에 이게 그러니까 걸린 시간의 수에 대한 예민함을 얘기하는 거지. 그치? 데이터 복구 딱 하고 나서 한 뭐 똑같은 양이야. 똑같이 뭐 10기가 복구했다 쳐. 근데 이제 한 몇 분 뚝딱거리더니 딱 복구가 됐어. 그래서 5만 원입니다. 그러면 뭐 몇 분 뭐 건드린 것도 없는데 무슨 5만 원이에요? 라고 하는 거지. 근데 막 이 사람은 일주일 걸렸어. 똑같은 양인데. 그러면 뭐야? 아이고, 일주일 동안 고생하셨는데 5만 원이면 싼 거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지. 그렇지? 이따 밑에 설명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기꺼이 돈을 내겠다는 마음이 훨씬 더 많더라, 사람들이. 그런 얘기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오래 일하면 그만큼의 돈을 더 많이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빨리 끝낸 사람이 더 능력이 있는 건데. 그렇지? 그 얘기 다 나옵니다. Think about it.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요, 즉 앞에서 기꺼이 돈을 지불하겠다는 더 많이 지불한 것은 슬로우 서비스한테 지불한 거야. 똑같은 결과물, 똑같은 데이터량의 복구인데 똑같은 결과물에 있는 더 느린 서비스에 대한 돈을 더 많이 지불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휘 이런 것들도 다 챙겨 두셔야 돼. 기꺼이 더 많은 돈을 지불하더라. 근데 본질적으로 fundamentally 우리가 이게 원문자의 빈칸으로 너무 예쁜 표현이죠. 그렇죠? 어떤 결과보다는 노력에 더 중요시 여기게 되었을 때 여기서 value란 말 자체가 이제 중요시 여기다 하니까 이 표현이 되겠죠. put more value, 더 많은 가치를 어디에다가? 노력에다 놓는다. 결과보다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노력은 뭐가 되는 거야? 에헤이. 테크니션이 일한 시간의 수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시간의 수가 되겠습니다. 시간의 수에 집중하면 그 사람들은 이게 빈칸 추론으로 놔도 좋겠죠. 그렇죠? 결국 무능함에다가. 그러니까 어디야? 결국 우리는 슬로워 서비스에다가 돈을 낸 거니까 그게 무능함으로 연결이 되셔야 되겠죠. 그렇죠? incompetence에 돈을 지불하는 꼴이 되는 거고, 비록 it is actually rarely rational. 그렇지? 앞에서 말한 것이 되게 실제로 비합리적이게 들리겠지만 we feel more rational. 여기에 올도우절의 특성상 rational하다라는 것과 irrational하다는 것과 rational하다는 것의 대립성의 구조를 가지고 올도우로 얘기를 해줘야 되겠지. 그렇지? 아니 우리는 무능함에다가 돈을 낸다는 게 말 같지도 않아 보이지만 우리는 더 합리성을 느끼게 되며 더 편안하다 이거죠. feel 다음에 지금 형용사로서 보어 1, more comfortably 보어 2가 돼야 되기 때문에 부사로 나올 수는 없겠죠. 그죠? 문장이 끝나고 나서 paying for니까 얘는 당연히 분사 구문 챙겨두시고요. 동사 모양 paying for 뭐에 돈을 지불하면서 계속 반복합니다. 무능함이라는 것에 돈을 역시 지불하면서 이러고 마무리가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조건부를 좀 기억해 두세요. 사람들이 결과물보다는 노력에 사람들이 더 많이 집중을 하게 되면 무능함에다가 돈을 내는 꼴이 되는 것이다. 이 얘기였습니다. 한 지문 더 33번. 여기 just as 구문이 하나 나오거든요. 그 비유적 표현도 잘 이해하셔야 어휘 관계성을 좀 보기가 편하실 겁니다. 봅시다. 나이 들면서 닫히는 마음. shift from A to B야. 열린 마음에서 닫힌 마음으로 뭐가 되면서? 나이가 들면서. 저 되게 씁쓸합니다. 선생님도 내가 성격이 굉장히 E야. 나 되게 활발해, 사람이. 나 20대 때 얘들아,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20대 때는 대학교가 너무 재밌어서 나 빼고 놀지마 마인드였어. 그 어떤 마인드인 줄 알아? 나 빼고 놀지마. 놀 거면 나 무조건 몰라. 맨날 이 마인드였어. 근데 나이 들으니까 가기가 싫어. 이제는 그냥 조용히 와이프랑 도란도란 얘기 나누는 게 낫지. 근데 애들도 싫어. 어떻게 이놈 새끼들 중2병들.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 내일 우리 아들 중학교 2학년이거든? 우리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이면 니네도 고등학교 때도 그거 하니? 부모님 와서 그 오픈 수업 하는 거? 고등학교 때도 해? 부모님 안 오시지? 거의 반에 안 오신. 오는 분도 계셔? 고1 때는 왔어? 거의 안 오시지? 무서울 것 같아. 어른들이 고등학교 막 300명 있는 그 학교 들어가가지고 막 무서울 것 같아. 근데 중이면 더군다나 오지 말라고 하지 않나? 그래서 엄마는 아침에 일 가니까 못 오고 어젯밤에 그 얘기했대. 아빠는 오전에 시간 괜찮을걸? 갈 수 있을걸? 3교시 한다는데 2교시 중간엔 갈 수 있을 것 같아. 엄마가 그렇게 알려준 거야, 내 스케줄을. 그러면 이제 보통 같은 중이 같았으면 엄마도 아빠도 오지 말라고 이럴 텐데 이제
얘가 중1 때 이 내 맛을 좀 봤어. 이게 뭐냐면 아빠? 아빠 올 수 있으면 오라 그래.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너 아빠 진짜 가도 돼? 그랬더니 응, 아빠 와. 왜 와? 그랬더니 내가 중1 때 내가 갔거든. 내가 갔는데 나 좀 민망할 정도로 내 입으로 이렇게 말하면 좀 뭐하지만 내가 그 중1 우리 아들 중1 때 3층에 있었거든. 3층인가 4층인가 있었거든. 그럼 이제 1층, 2층, 3층 이렇게 이렇게 계단으로 가야 되잖아. 중간 쉬는 시간에 갔단 말이야. 애들이 다 나와 있을 때. 근데 이제 내가 2층으로 가서 3층으로 가고 있을 때 우리 학원 다니는 중학교 2학년 애들이 3학년인가? 2학년, 3학년이다. 중3 애들, 내가 중3층을 지나서 이제 중1층으로 가고 있는데 중3 애들이 오! 로키 강쌤이다! 하는데 이목이 복도에 난 좀 처음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난 당연히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우리 학원 다니는 애들이. 그래서 나는 왜냐면 호계중이 많이 없어. 학원가에 생각보다. 그래서 호계중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갑자기 로키 강쌤이다! 그러는 거야. 근데 결국은 다니는 애들은 4명밖에 없었거든? 4명? 근데 그 복도에 있는 수십 명의 아이들이 다 나를 보는 거야. 그 계단 쪽으로 나를. 근데 내가 또 이제 키가 크잖아. 근데 이게 되게 이목을 끄는 거야. 먼저 그 4명 애들이 막 달려오는 거야. 아빠한테 달려오듯이. 선생님! 그러더니 막 안기는 거야, 갑자기. 나 이 정도로 친하지 않은 애들인데. 그냥 나 겨울방학 때 수업 들어갔던 그냥 그 땜방은 아니고 그냥 독해 수업 중3 예비고1 때 한 번 들어가거든. 아니다. 예비고1이 아니라 여름방학 때. 특강했던 애들이구나, 참. 어법 특강. 특강 그 여름방학 때 한 시즌 하는 애들인데 갑자기 달려서 껴안는 거야. 그래서 오, 그래. 야, 맞다. 너 호계중이구나. 막 하면서 이게 되게 친한 척을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2겹, 3겹, 4겹으로 와, 키 어떻게 되세요? 모르는 애들이 갑자기 막 물어보는 거야. 그거 나 완전 슈퍼스타 되잖아. 나 무슨 뭐, 약간 연예인이 이런 느낌이겠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거의 되게 많았어. 그리고 막 그 반에 키 큰 애 막 데리고 와서 얘랑 키 재보세요. 거꾸로 얘기하면 약간 동물원에 동물된 느낌이었어. 야, 근데 나 여기 학부모로 온 거야. 그래서, 선생님, 뭐, 여기 누구 다니세요? 우리 아들. 그래서 이제 도망쳐 왔지. 근데 이미 중1 때, 중1 엄마 아빠들이, 아빠는 거의 없어서, 엄마들이 내 모습을 본 거야. 수근수근 되는 거지. 사교육 강사. 근데 이 몸집이 어떻겠어? 모르는 애들도 그 정도인데. 중1한테 가니까 더 이제 반초딩이잖아, 걔네는. 그러니까 중1 또 가니까 우리 아들이 딱 그러니까 얘가 아빠의 어떤 그 당시의 인기를 지가 몸으로 체험한 것 같아, 간접적으로. 인기네라고 말하면 좀 뭐하고 이목을 끌었잖아, 내가. 그래서 등치 큰, 키 큰 아빠, 강희연 아빠. 이게 약간 이게 이목이 끌렸어. 어그로가 끌려가지고 고재미를 요놈이 느낀 것 같아. 아빠 오면 나도 좀 관심을 끌 수 있다 라는 거. 그리고 내가 우리 아들이 중1 때 호원초 친구들 소수한테 약간 따돌림을 당했었어. 톡으로. 한 놈이 조금 약간 질 나쁜 친구 하나 있어서 같은 반에. 그래서 우리 아들 심지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하루를 쉬었거든. 병가내고. 그래서 내가 하루 종일 놀아주고 막 그랬단 말이야. 아무튼 그런 안 좋은 기억이 있는데 나는 거길 왜 가냐. 그 같은 반에 김모 씨 아들 모태민군 그놈만을 내가 그 새끼 어떻게 생겼는지 좀 얼굴 좀 보자. 그 마인드로 간 거거든 사실. 내가 그 새끼 나 진짜 수업하는데 막 어떻게 막 해버리고 싶었어 진짜. 아빠 마음이 뭔가 부모 마음이 그렇잖아. 근데 우리 아들도 아무렇지 않게 있으니까 그냥 수업 듣는데 선생님 도덕 선생님 보면서 막 이렇게 엄마들은 막 이렇게 웃어가면서 이렇게 수업을 같이 듣고 있는데 나는 이러고 막 으르렁거리고 있었지 그 새끼한테. 근데 또 쉬는 시간 되니까 걔도 참 또
또 그렇게 얼굴 보면 또 그렇게 막 생긴 것도 막 약간 눈이 이렇게 째져가지고 약간 좀 약간 턱 갸름하고 약간 좀 얍삽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마음이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더라고. 근데 쉬는 시간 딱 되니까 이제 내가 강희연 아빠라는 걸 알고 이제 우리 아들을 필두로 이렇게 몇몇 친한 친구가 모였는데 그 김태민이라는 놈이 나한테 그 친한 척을 하는 거야. 와, 키 어떻게 되세요? 또 그렇게 이게 그 똑같은 레파토리가 이제 반복되는 거지. 근데 나 저 새끼 증오하는데 막 하면서 있는데 아무튼 어쩌다 여기까지 왔니? 나이 들면서 그지? 다친 마음 커진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청소년기에 훌륭한 책이나 작가의 영향으로 정신적인 성장이 있으나, 그러니까 10대에는 열린 마음이야 그래도, 그지? 열린 마음이야.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신체도 굳어지면서 뭐한다? 마음도 굳어지게 된다. 이런 슬픈 이야기입니다. 너희들도 평생 10대가 아닐 거야. 10대 청소년기에 대다수의 우리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어떤 경험요? 빠지는 경험. 어디? Under sway. sway는 어떤 그 추의 흔들림을 sway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좌지우지 되는 것,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훌륭한 책이나 훌륭한 작가들의 어떤 그 영향력이라고 합시다. 흔들림, 영향력 아래에 빠지는 경험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는 얘기야. 그래서 falling under the sway, 요거 이제 어휘 단어 시험에도 있을 겁니다, 아마. 꼭 좀 잘 챙겨 두시고요. 그쵸? 10대 때는 뭐 책뿐이겠어. 뭐 무슨 영화를 보든 그런 거 있잖아. 드라마에서 어떤 그 유명한 드라마의 주인공의 어떤 직업 같은 거 있잖아. 뭐 파일럿이다. 뭐 스튜어디스다. 이런 거 있으면 사람들은 또 거기에 매혹적이어서 막 이렇게 끌리기도 하죠. 어쨌든 10대 때는 뭐라도 막 우리 딸 봐. 우리 딸은 또 이제 아이돌이 꿈이 갑자기 됐어요. 또. 그러면서 딱 요즘 또 뭐 저기 어디야. 아이브한테 푹 빠져가지고 아이브 노래 다 외우고 다니고. 그러니까 아직 철없는 그런 그 좋으면 그냥 빠지는 시기잖아. 10대 때는. 그치? 그런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entranced. 얘도 이제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이기 때문에 그 감정을 느낀다라고 했을 때는 수동태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료가 돼버려요. 뭐에 의해서요? 참신한, 진부한, 클리셰, ideas.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 생각에 의해서 매료가 되겠죠. in the book. 책에 있는. 책 속에 있는 새로운 생각들에 의해서 우리는 매료가 되고, and 그리고 because 우리가 were so open to, 이 단어가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전치사 to입니다. 그런 영향력들에 우리가 항상 열린 마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마주침들이 encounters는 명사로 지금 쓰이고 있어. with excited ideas. 얘도 마찬가지야. 수식받는 명사의 감정동사의 분사가 수식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 ideas가 그의 행위자니까 생각은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라 주는 거죠. 그래서 exciting ideas, 그 흥분된 생각들과 함께 그런 초기 마주침들, 10대 때의 마주침들이 sank deeply into our minds. 우리 마음 아래, 우리 마음 안에 서서히 깊게 가라앉게 된다 이 말인 거야. 오케이? and 그리고 became, 그리고 뭐가 되더라? 병렬 구조 챙겨 두셔야 되겠죠? 가라앉고 깊이 가라앉아 뭐가 돼? 부분이 되는 거야. of our own such processes. 우리 자신의 어떤 생각의 어떤 과정의 일부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문장 끝나고 나온 얘는 분사 구문이 되겠죠. 그죠? 영향을 주면서 우리에게 decades after we absorbed them, 우리가 그것들을 흡수하고 받아들인 이후 10년간 우리에게 영향을 주면서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어린 시절 때 우리가 그렇게 쉽게 빠져들고 그런 영향력들에 오픈된 상태로서 받아들이게 되면 그게 너무 참신해서 그 생각만을 가지고 우리가 집중해서 생활하게 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그런 거 아니야? 우리가 무슨 뭐 유튜버나 유명한 연예인들 막 밈이나 이런 거 있으면 그 사람 말투, 그 사람이 엄청 좋다 보니까 말투를 따라하거나 행동을 따라하거나 이런 거 하잖아. 쉽게 하잖아. 그런 거. 그렇지? 인기 조금만 있으면 거기에 바로 영향을 받죠. 우리 10대들은. 그러한 영향력들이 풍요롭게 합니다. 빈곤하게 합니다. 뭐를? 우리의 정신적 풍경을.
and의 속성이 앞에 있는 문장과 동일 속성이어야 되니까 같은 말을 만들기 위해서 단어를 찾아주셔야 돼. 실제로 우리의 지능도 어떻게 된다? 의존한다. 어떤 능력? To absorb the lessons, the ideas. 수업이나 교훈, 생각 같은 것들을 흡수할 능력에 의존을 해. 누구의? Those who are older and wiser. 나이가 좀 더 있고 현명한 사람들의 교훈이나 생각들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에 뭐다? 우리 지능도 거기에 해당이 된다. 그런 거 있잖아. 10대 때 이제 머리 크다고 하는 행동들 중에 하나가 저런 진부하고 유치하고 어른들이 말하는 거 뭐 이렇게 유치해? 막 이런 생각을 갖는 친구들은 공부도 안 해, 그만큼. 그러니까 왜냐면 저 사람을 존중하고 그게 꼭 나이 든 사람이 아니더라도 친구더라도 나보다 현명하면 그 사람을 존중하고 따르면 그만큼 지능도 같이 높아질 수 있다 이거죠. 그럼 얘의 속성과 동일하려면 앞에서의 그 영향력, 10대 때 책에서 작가에게서 얻은 영향력들은 결국 우리의 정신적 풍경을 키워야지 거기에 능력도 역시 지능도 거기에 따라간다라는 말과 동일하게 될 수가 있겠죠. 다음 just as 구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내용은 전부 다 뭡니까? 10대 때 작가나 책에 의해서 쉽게 영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는 전반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just as 구문을 왜 얘기하느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휘의 속성을 유추하실 때 쓰는 구문이니까 just as 주어 동사 나오고 나서요. so나 as를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주어 동사. 마치 주어가 동사하듯 얘가 마치 주어가 동사하듯 주어가 동사하다. 다시 말해 이 주어의 속성과 뒤에 있는 주어의 속성이 서로 어떻다? 동일하다 정도로 접근을 해주시면 돼. 오케이? 맨날 우스갯소리를 쌤이 얘기하는 거. 돼지가 개걸스럽게 사료를 처먹듯 강쌤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둘의 모습이 동일시돼서 보이셔야 돼. 얘도 마찬가지야. 몸이 tightens with ages.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몸이 서서히 굳어지듯 하지만 여기에서 하지만은 왜 쓴 거겠어? so 동사 주어합니다. 주어 역시 그래 이 말인 거잖아. 그치? 주어도 역시 굳어집니다. 굳어지다의 tightens의 대동사를 쓰고 있으니까 비동사가 아니라 일반 동사의 대동사가 되셔야 되겠죠. 그치? 우리의 마음도 역시 그러합니다. 이거니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마음도 어떻게 된다? 굳어진다 의미가 되는 거야. 지금 so 동사 주어 쓰고 있으니까 도치구나.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또 한 번 얘기합니다. and 하고 나서 역시 앞에 있는 문장과 같은 속성. Just as our sense of weakness and vulnerability. 우리의 약점과 취약점에 대한 그 인지가 바램, 툴런, 배우고자 하는 바램을 뭔가 동기부여하듯 다시 우리가 뭔가 부족하고 취약하다라는 생각이 나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불러 일으키듯이 so, 동사, 주어 또 나온다고요. 우리의 creeping sense of superiority도 뭔가 우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creeping sense 있으니까 creep이 기어가다거든. 그러니까 슬며시 들어오는 감각, 생각. 내가 슬며시 들어오는 그 우월하다라는 감각도 지금 얘 구조 봐봐. 여기까지 가셔야 돼. 아까도 잠깐 봤지만 so, 조동사 주어를 썼잖아. do, does, did도 조동사란 말이야 얘들아. 우리가 일반 동사의 의문문 만들 때 부정문 만들 때 do, does, did를 앞에다 쓰고 not을 붙이거나 그치? 과거형을 쓰거나 이러잖아. 그때 얘가 조동사란 말이야. 그럼 이 조동사 뒤에 주어를 썼으면 요게 의문문 넣었으면 뭐가 나와야 돼? 동사? 원형까지 나와야 되잖아. 그치? 근데 원래는 앞에 있는 문장과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do, does, did만 쓰는 건데 풀 주어 동사를 쓰기 위해서는 원형까지 이렇게 써주는 거야. 얘가 반복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 얘만 쓰는 것일 뿐. 어쨌든 우리가 우월하다라고 드는 생각 역시 does 다음에 동사 원형. 뭐 해버린다? 닫아버린다 이거야. 우리를 어디로부터? 새로운 생각이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해버린다? 닫아버린다. 그러니까 이 말의 뉘앙스가 어떻게 보이는 거야?
약점을 인지하면 배우겠다는 생각을 하듯이 강점 인지를 하면 무시한다가, 즉 닫아버린다가 되는 거야. 오케이? 이 둘의 동일성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야. 어순, 어법 잘 좀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자, 마무리. Some, 일부 사람들은요, may advocate, 주장할지 몰라요. 뭐라고요? 데디아라고. 우리 모두는 다 become more skeptical, moved는 감동받은, in the modern world, 현대 세상에서 회의적이거나 감동받을지 몰라요. 라고 주장을 해. 이 벗의 속성을 가지고 앞뒤 관계 판단해 주셔야죠. 근데 실제로 far greater danger, 훨씬 더 큰 위험이 다가오고 있어. 뭐로부터? 점차 증가하고 있는 closing of mind, 마음의 어떤 점차 증가하는 닫힘으로부터 더 큰 위험이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감동받았다라는 얘기보다는 회의적이다라는 얘기, 좀 더 회의적이게 되고 있다라는 속성과 위험의 원천이 회의가 아니라 뭐다? 폐쇄다, 폐쇄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회의적인 게 위험이 아니라 진짜 위험은 어디서 오는 거다?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에서 오는 것이다. 그 마음 어떤 마음? 부담을 주는 우리에게. 뭐? 개인으로서 as we get older,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개인으로서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마음을 아예 점차적으로 폐쇄하는 것으로부터 더 큰 위험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sims니까 여기에서 병렬 구조는 이 comes와 병렬 구조죠. 더 큰 위험은 뭐인 것처럼 보여? To be burdening our culture in general. 일반적으로 우리의 문화에다가 부담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게 더 큰 위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문화에다가 부담을 주고 있다는 건 결국 뭐야? 사람들이 점차 하나둘씩 마음을 폐쇄적이게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서 마음을 폐쇄적으로 갖게 되면서 이게 문화가 돼버리는 게 더 위험이다 이 말이야. 그렇지? 요즘 이거 되게 진짜 크잖아. 요즘 개인 문화. 그런 거 있잖아. 그 에티켓 중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에티켓 중에 그 앞사람이 뭔가 건물 안에 들어가거나 할 때 문이 이렇게 뒷사람이 오는 거 보면 이렇게 문을 잡아주는 거 이런 거 에티켓이라고 하잖아. 요즘 그런 게 거의 없어졌대 사실. 그런 건 이제 몇몇 소수들만 알고 있고 그렇다 그러더라고. 좀만 쉬었다가 4, 5, 6번 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합시다. 자, 34번. 자, 34번 한번 보시게 되면 대중적 사고의 안정성의 여부.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죠, 보통.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건데 그게 꼭 다 옳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게 이 글 전체 내용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보시게 되면 the possibility of fallacy in popular thinking, 이 대중적 사고의 오류 가능성. 대중적 사고 생각을 is following 따르고 있나요? 옳다라고 미안해요. 대중적 사고를 따르는 것이 is always right? 항상 옳은 걸까요? 란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대중적 사고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천동설에서 보는 것처럼 대중적 사고 항상 사실인 것만 아니다. 그렇죠? 자, 대다수의 사람들이 look for, 찾고 있습니다. 안전과 안심을 어디에서? 대중적 사고에서 안심과 안전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 They figure, 그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죠, 데디아라고. 많은 사람들이 doing something, 뭔가를 하고 있다면, 그렇죠? 그것은 뭐일림이? 옳음에 틀림없다가 말이죠.
cannot be 형용사 하게 되면 뭐뭐 일리 없다, 할 리 없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어휘 체크 잘 해주시면 되겠고요. 계속 똑같은 얘기입니다. 또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러면 그것은 it probably present overrides fairness, equality, compassion, sensitivity 전부 다 플러스 단어들이죠. 그런 것들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라는 얘기죠. override는 ignore의 무시하다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수가 받아들이는 건 거의 다 옳을 때가 많죠. 근데 필자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지금까지 한 얘기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기도 하겠지만 아니기도 합니다. 이 대중적 사고라는 건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구가 Center of University, 우주의 중심,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 개의 예시가 나오죠. 코페르니커스가 연구를 했어. 그래서 Stars and Planets를 연구했고 입증했어. 수학적으로 that 이하를 프로브의 목적어가 필요한 거죠. that은 완전, what은 불완전. 지구와 다른 행성들이 어디? 태양계에 있는 지구와 다른 행성들이 태양 주변을 revolve, 돌더라, 회전하더라 라는 것을 수학적으로 입증했습니다. 해서 완전한 문장, 대절이 될 수가 있겠죠. revolve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만으로도 완전한 문장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말하는 popular thinking이 대중이란 단어고 여기에 코페르니커스가 개인이 될 수 있겠다. 그러면 너네가 이 글을 요약문 완성으로 봤었을 때 꼭 들어가야 되는 단어들이 어떤 단어여야 되겠어? collective란 단어와의 대조성 뭐가 되어야 되겠어? 이 두 단어의 반의 관계는 확실하게 니네가 잡고 들어가야 되겠다 이거야. 집단적 생각과 개인적 생각의 차이. 그치? 그러니까 집단적 사고가 꼭 옳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번엔 두 번째 예시입니다. 대중적 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를? 반드시 옳지 않은 거에 대한 예시가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야. 수술이라는 것이 didn't require, 요구하지 않는다. 깨끗한 도구들을 요구하지 않아. 하지만 조셉 리스터가 또 연구를 했지. 높은 사망률을, 병원에서의 사망률과 뭘 도입했어? antiseptic practice, 멸균법을 도입을 해서 즉각적으로 생명을 구했다가 글의 맥락에 맞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나 대중적 사고와 이 조셉 리스터의 개인적 연구의 대립구조를 여러분들이 잘 주시고 꼭 popular thinking이 맞는 것은 아니다. 이 두 번째 예시. 마지막 예시로서 또 popular thinking은 이런 말을 했어. that 여성들이 shouldn't have a right to vote. 투표할 권리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 하지만 이 에밀리언 팡커스트와 그 다음에 수잔 B 앤서니 이 두 사람과 같은 사람들이 사실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개개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개개인과 같은 사람들이 fought for 뭘 위해 싸웠어? fought for 그 권리를 위해 싸웠고 여기 지금 빠진 목적어가 여기 있는 거야. 그 권리를 따내는 것, 쟁취에 싸워서 쟁취했습니다. 그래서 won the right, that right라는 것이 앞에서 말한 fought for와 won의 공통 목적으로 지금 쓰이고 있는 거죠. 뭐 할 권리? 여성들의 투표할 권리, 여성분의 투표권에 대해서 싸워서 따냈습니다. 역시 다수의 생각에 틀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자, 그러면 예시가 지금 나열돼서 반복되고 있었으니까 이걸 뭐 하고 있는 글이 일반화시킨 글이 결국 이 글에 뭐가 된다? 주제문이면서 빈칸 추론으로 놓기 좋겠죠. 그러니 we must always, 우린 항상 기억해야만 합니다. 뭐를요? There is a huge difference. 커다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between 뭐와? 수용과 intelligence, 지능과. 얘들아, 수용이 여기서 뭐가 되는 거야? 대중적 사고. 지성이 뭐가 되는 거야? 개인의 연구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서의 차이성, 유사성? 차이가 있다. 커다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봐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may say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that 이하를 there's safety in numbers. 여기서의 numbers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다수를 얘기하는 거죠. 이 다수 속에 안전함이 있다라고 얘기할지 몰라. 하지만 필자가 얘기하고 싶은 건 똑같은 얘기 반복.
또 다른 표현으로서 빈칸 추론으로 내기에 굉장히 좋겠죠. 얘네들이 항상 not necessarily, not always, 항상 반드시 사실인 것만은 또 아니다라는 거. 그지? 이걸 전체의 또 다른 주제문이었습니다. 34번이었고요. 짠, 35번. 런던 택시의 면허 시험과 택시기사의 두뇌 크기의 관계. 예전에 고3의 EBS 지문에 이거 갖고 이거 똑같은 소재였는데 런던 택시기사 얘네들 뭐 거의 뭐 우리나라 고시 시험 보듯이 시험 봐야 되는 게 택시기사라고 하던데 택시기사라서 해마가 뛰어난 거냐 아니면 해마가 뛰어난 사람이 택시기사를 하는 거냐 이 인과관계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싸움이지 그것도 그렇지? 그래서 어쨌든 그런 소재를 갖고 쓴 글의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얘는 그게 아니라 우월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런던 택시 면허 시험과 택시기사의 두뇌 크기의 관계. 그러니까 해마가 좋은 사람이 택시기사가 되는 건지 택시기사라서 해마가 좋아지는 건지 Bigger brain part of the London taxi driver의 가장 더 큰 뇌 부분이 뭐 때문에 생겨난 공간 정보 스파셜이라는 단어. 이 단어 되게 중요한 단어. 공간. 이 시공간 얘기할 때 많이 쓰는 단어거든. 스페이스의 형용사 형태라고 생각하면 돼. 스파셜이라고 읽고요. 얘가 이제 공간이라는 의미고, 우리 이 단어도 이제 많이 보셨을 거야. temporal. 시간의 개념을 얘기할 때, 시공간 얘기할 때 이제 spatial and temporal, 그렇지? temporal and spatial 보통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2만 개의 스트레이트를 다 외워야 되다 보니까 이런 공간적인 정보 때문에 생겨난 택시 드라이버의 더 큰 뇌의 부분. 상관관계, 뭐와 뭐 사이에 택시 시험, 그 드라이빙 테스트와 브레인 사이즈와의 어떤 런던 택시 기사의 그 사이에서의 연관성. 런던 택시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거리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하며 그로 인해서 런던 택시 기사는 두뇌 공간의 영역 부분이 더 커지게 된다. 니네도 사실 운전을 하다 보면 혹시 아니 뭐 꼭 운전을 안 하더라도 버스 탈 때 이렇게 바깥을 많이 보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이 공간적인 그 개념들이 니네는 안양 거의 토박이니? 토박이야? 어디까지 자유자재로 돌아다닐 수 있니? 안양 시내 다 그냥 가나? 그러지 못해? 야, 뭐 예를 들어 안양 공설운동장 어디 있는지 알아? 지금 여기에서 손가락으로 가리킬 수 있어. 여기가 대로거든? 요 바로 옆에가? 그럼 어디가 공설운동장이라고 딱 짚어서 할 수 있어? 없어? 공설운동장, 농구장, 축구장 있는데. 종합운동장. 그치? 맞아. 그냥 쭉, 요 대로 따라 쭉 가면 되잖아, 그냥. 그치? 그럼 그 사이사이 범기역도 있고, 뭐 시청 가는 길 뭐 다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운전하는 사람들이 좀 이제 이곳저곳을 막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좀 길이 좀 빠삭해집니다. 그리고 걷기, 뛰기 이런 거 자전거 타기 많이 하다 보면 안양 여기가 저기랑 연결되네? 이런 거 이제 많이 깨달을 때 있잖아. 그런 거 많이 저기 합니다. 아무튼 뭐가 먼저냐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많은 거리 정보를 외워야 되기 때문에 뇌가 더 커진 거 아니겠느냐라는 관계성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Before getting licensed to drive the cab, 캡이 택시입니다. 런던에서의 택시 운전을 하기 위해 getting licensed, 이 면허증을 발급받기 전에 한 사람은 has to pass an incredibly difficult test. 놀라울 정도로 어려운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with 뭐와 함께 intimidated name. 역시나 name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분사 ing pp거든요. 위협을 준다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감정입니다. 감정. 위협을 느낀다, 위협을 준다. 그러면 이름이 이 위협을 주는 대상이죠. 얘가 그 위협을 느끼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위협을 느끼는 정도의 그 이름과 함께 매우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바로 그건 글자 그대로 그 시험 이름이 널리진 거야. 지식. 그죠?
그래서 그 테스트는 뭘 포함하고 있냐? involve는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memorizing the layout, 이 구역 같은 것들을 다 기억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몇 개? 2만 개 이상의 거리들을 in the Greater London area. 영국 지역에서만, 런던 지역에서만 2만 개 이상의 거리를 외워야 돼. 항상 짝대기는 앞에 있는 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죠. 특징, 기술입니다. 어떤 특징 기술? 포함하고 있어. 놀라울 정도의 양의 기억 자원. 2만 개는 그 정도인 거죠. 그렇죠? 그런 거야. 뭐 우리나라 정서로 얘기하면 무슨 뭐 평촌대로, 귀인로, 뭐 무슨 다 외우고 있는 거, 시민대로 뭐 이런 걸 다 외우고 있는 거지. 그지? 그러면 이제 딱 택시, 그럼 되게 멋있겠다. 주소를 외우고 있는 거잖아. 그럼 대충 그냥 승객이 딱 타서 시민대로 110번 길 가주세요. 그럼 그냥 간 거야. 우리는 보통 이제 스타벅스 가주세요. 뭐 어디 큰 건물 가주세요. 보통 이런 얘기 하잖아. 그지? 근데 이건 주소를 외우고 있는 거야. 거리를 외워야 되는 거야. 실제로 퓨어니까 오늘 세 번째 나오네. Fewer than 15% of the people. 여기서 사람들의 50% 미만이야. 퓨어되는 미만이 who signed up 신청했어. 뭐를? 택시 드라이빙 트레이닝 패스 트레이닝. 이 택시 운전 훈련에 하겠다라고 신청한 사람들의 약 50% 미만 정도가 통과를 합니다. 야, 이때 복수로 해야 될까? 단수로 해야 될까? 기억나 요거? 분수나 퍼센티지 뭐 이거 말고도 뭐 하프, 썸, 올, 넌 등등등. 오브명사, 부분을 나타내는 오브명사가 주어로 쓰이게 되면 수일치는 누구랑 한다? 50%랑 하는 게 아니야. 뒤에 있는 명사랑 한다지. 그치? 그러니까 얘도 수일치는 누구랑 해야 되는 거야? 얘랑 해야 되는 거지. 그치? 50% 미만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셀 수 있는 명사니까 퓨어된이 될 수 있어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맞게 쓰인 거. 그러니까 합격률이 50%도 안 되는 거야. 그 테스트를 통과를 합니다. 심지어 뭐 한 뒤에도 spending 2 and 3 years studying for it. 그 널리지라는 시험을 공부해. 2년, 3년간 소비한 뒤에조차도 결국 뭐 한다? 테스트에 통과한 사람은 50% 미만밖에 안 된다. 우리나라는 대신 저게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택시기사는 니네 택시기사 되려면 얼마 있어야 되는 줄 알아? 오? 안 해? 내가 말해줬나? 아니, 그런 걸 말할 리는 없었는데. 오, 맞아. 택시기사 되려면 대신 그걸 반환금이라고 해. 그 약간 보증금 같은 거지. 그러니까 2억을 주면 돈으로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보통 대기업 다니셨던 분들, 중소기업이나 이런 퇴직금을 받으시면 억대로 받으시거든. 그 억대로 받으신 거를 그 원금은 보존하면서 돈을 버는 거지, 말 그대로. 2억을 반환금으로, 보증금으로 주고 회사 택시를 받거나 자기 개인 택시를 가지고 이제 운전을 해서 돈을 벌고 나중에 택시기사도 은퇴할 때는 그 2억을 다시 돌려받는 거지. 뭐 그런 케이스더라고. 선생님 아버지도 은퇴하시고 나서 택시 알아보셨거든. 근데 택시 어머니가 절대 반대하셨지. 왜? 아버지가 40년을 자기 인생의 40년을 70이 되셨는데 진짜 자기 인생의 40년을 트럭 운전만 하셨거든. 25톤짜리 트럭을 운전하셔서 운전수들의 부인들은 항상 걱정하는 게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최악이지. 그걸 40년 동안 걱정하셨는데 택시기사를 하겠대. 그러니까 결사반대지. 아무튼 대한민국은 돈으로 되는데 여기 시험이 돼야 돼. 그래서 앞에서 밝혀졌듯이 택시기사 캐비스들의 기사들의 어떤 뇌들은요, 지금부터 이런 앞에 어려운 시험을 치러야 되다 보니 different from, 좀 달라. 비택시기사 인간들, 즉 아닌 사람들, 택시기사 아닌 사람들과는 달라. 어떤 식으로 좀 다르냐? 이걸 빈칸으로 놔도 좋겠지. 왜? 그 시험을 통과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택시 기사냐 아니냐를 나눌 수 있는 조건이다 보니까
그 내용이 여기에서의 어떤 방식으로 외울 수 있냐 없냐의 방식이 돼야 되는 거니까 먼저 ways를 수식하기 위해서는 전치사 how랑 당연히 더 way how 같이 쓸 수 없고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더 way 대절로 수식이 가능하셔야 되겠죠. 관계대명사로 말이야. 이니치도 가능합니다. 근데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는데 동사부터 나왔으니까 관계대명사로 체크가 되셔야 되겠죠. 그들의 우리 헤라클레스라고 하죠. 헤라클레스적인 어떤 기억의 어떤 노력을 반영해 줄 방식으로. 그러니까 뭐겠어? 얘네들 기억력이 좋다라는 방식으로 비운전사들과는 다릅니다라는 거죠. 기억력의 차이가 있다. 무관한 문장은 시험에 나올 리 없으니까 바로 마지막 문장. 실제로 그래서 뇌의 부분들 어떤 뇌? has been most frequently scarcely associated with spatial emotion memory. 에이, 여태까지 얘기한 게 이건데. 그치? 이런 공간의 기억과 연관이 되어 있어 왔었던 뇌의 어떤 그 부분들이 즉 그게 뭐야? 동격이야. 즉 seahorse shaped brain region. 그러니까 해마의 모양의 뇌 영역의 꼬리인 그런 공간의 영역과 종종 자주 닮아 있는 그런 어떤 뇌의 부분이 뭐라고 불리는? 히포캠퍼스라고 불리는 여기까지가 전부 다 수식어였던 거야. 그 부분이 본동사 얘가 필요한 거고 part가 주어니까 단수 체크가 되셔야 되겠죠. is bigger than average in these taxi drivers. 이런 택시 운전사들의 평균치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라는 거야. 와, 다시 이 문장 구조 잘 판단해 봅시다. 첫 번째, 꼭 생지문으로 연습해 주셔야 돼. part가 주어고요. 첫 번째 수식어. 두 번째 brain의 수식어. 자주 종종 연관돼 있어. 뭐? 공간의 기억이라는 것과 연관돼 있는. 근데 동격으로서 그게 해마의 꼬리 부분. 뭐라고 불리는? 히포캠퍼스라고 불리는 해마의 꼬리 부분과 닮아 있는 공간 기억과 연관되어 있는 뇌 부분이 아이고야 길어라. is bigger than 더 큽니다. 뭐보다? 택시 운전사들의 평균치보다 더 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 한 문장이 택시기사와 비택시기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케이, 오늘의 마지막 지문 3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도치 않은 결과의 법칙. 요것도 약간 이 수입 수출 관련된 얘기인데 우리 관세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 좀 아셔야 돼요. 우리 트럼프 형님이 좋아하시는 거죠? 그죠? 진짜 지 혼자 살라 그래. 미국을 다시 greater again 하겠다. Make the US greater again. 그게 걔 슬로건이잖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 라고 하는 짓이 이제 관세 올리기야. 미국에게 있어서 중국과 같은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나라가 멕시코인데 멕시코의 관세까지 올려버리면 뭐 지 혼자 살겠다는 거지 뭐. 그렇지? 그러니까 관세가 뭐야? A라는 국가가 B라는 국가한테 물건을 팔게 될 때 붙이는 세금이죠. 그죠? 세금을 붙여서 이제 물건을 떼다 보니까 이 세금을 높이겠다는 거야. 그렇지? 어쨌든 세금을 붙이는데 의도치 않은 결과의 법칙, 이 의도성은 뭐에 있느냐? 이따 한번 보도록 합시다. Disregard the fact, other than은 이외에도 특정 issue in policy evaluation, 이 정책 평가에 있어서 특정 문제 외에 disregard, 무시되어지는 효과의 성향들 이런 얘기입니다. 효과를 무시하는 성향들. 그러니까 unintended, 의도치 않은 결과, 정책에 있어서 어떤 정책을 평가할 때는 특정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내세운 것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다른 효과 같은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의도치 않는 성향이라고 부른다. 이따가 이제 자동차, 철물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 관계성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정책을 평가할 때 이 정책이 좋다 나쁘다 라는 것을 평가할 때 사람들은 concentrate on,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뭐에? 지금 전치사 on에 뒤은 명사가 필요한 자리니까 의주동이 지금 어순으로 나와야 되겠죠. 얘는 의문문 어순이니까 명사가 될 수 없죠. 어떻게 그 정책이 동사하는지, 픽스, 해결해 줬는지.
일부 특정 문제들을 해결해 줬는지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뭐 예를 들어 뭐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을 펼쳤어. 그래서 딱 봤을 때 집값이 뭐 떨어지거나 올라가거나 했네. 이런 것들을 딱딱 보면서 정책이 잘 됐다 잘못됐다 우리가 평가를 하겠지. while 반면에 무시하면서 downplaying 역시나 경시 무시하면서 다른 효과들은 무시하면서 특정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에만 집중을 뒀다 이 말인 거예요. It may have 그 정책이 가질지 모르는 다른 효과들은 무시하면서 이 말인 거죠. 이게 이 글의 주제입니다. 그죠? 어떤 정책 평가에 있어서 한 문제 그 문제를 해결했는지 안 했는지만 포커스를 두다 보면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 영향을 준 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게 된다. 그렇지. 그런 얘기였습니다. 경제학자들이 종종 일컫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뭐라고? 의도치 않은 결과라는 법칙이라는 것으로서 일컫고 있습니다. 특정 용어 나왔으니까 예시로서 부연 설명해 줘야 되겠지. 생각해 봅시다. 네디아를 명령문이겠죠. 네가 돈을 부과한다고 생각해봐. 타리프가 관세거든. 네가 A라는 국가에서 B라는 국가로 수출을 할 때 이 B라는 국가에서 받아들였을 때 세금 붙이는 사람이야. 네가 세금을 부과한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뭐에 대해서? 수입되어진 어떤 철강에 대해서 in order to protect the job of domestic steel worker 철강 노동자, 자국의 철강 노동자의 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 수입된 철강에 관세를 붙이는 역할을 네가 하고 있다고 생각해봐. 예를 들어 뭐 싸게 들어오는 거 뭐 중국이라고 할까요? 중국이 한국한테 철물을 팔아.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한국은 철물이 1kg에 10,000원이야. 근데 중국은 1kg에 5,000원에 팔겠대. 게이드. 그럼 다 이거 사야지, 그지? 근데 한국의 입장에서 네가 관세를 붙인 사람이야. 안 돼. 야, 5,000원으로 들어오면 야, 우리나라 자국의 철강으로 일하는 사람들 다 망하라고? 안 되잖아. 이거 수입하다 보면 다 망해버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여기다 관세를 붙여. 어떻게? 한 3,500원 붙여. 그럼 이것도 한 8,500원 될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되는 거야. 8,500원. 뭐 이렇게 붙이는 사람이 너야. 그러면 만약에 you impose, 네가 부과를 해버려. 어떻게? high enough, enough high. enough는 앞에다가 형용사 부사를 붙여야죠. 충분히 높게 붙였어. 높은 관세를 붙였어. 붙인다면 너의 일은 실제로 지켜는 지겠지. 그들의 일들이. 철강산업자들. 자국의 철강산업자들. 그래 10,000원인데 퀄리티가 좋아. 조금 퀄리티 안 좋지만 싸서 좋아. 얘는 싼 맛에, 얘는 질의 맛에. 그치? 뭔가 뭐 각자의 장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경쟁 정도는 되겠다. 정도로 네가 세금을 부과한 거야. 그래서 뭐 어떻게 보호되기는 하겠지. 뭐로부터? confirmation, competition. 경쟁으로부터. 경쟁력이 있으니까. 싸지만 좀 질이 안 좋고 비싸지만 질 좋은 이 관계성을 가지고 그렇지 외국 스틸 기업에 의해서의 그 경쟁으로부터 자국의 철강 노동자들이 보호는 받을 수 있을 거야. 필자네 얘기하고 싶은 거. 그치? 그러면 세금 정책을 통해서 3,500원이라는 세금을 딱 붙임으로써 경쟁력 있게는 만들었으니 결국 철강에 대한 어떤 관세에 있어서만큼은 일이 잘 해결이 된 거지. 그치? 하지만 근데 말이야. 의도치 않은 결과가 내 이하가 된 거야. 뭐? 일부 자동차업에 종사하는 일들이 will be lost.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야. 관세를 붙이다 보니까 자동차 업계의 직업들이 사라져. 왜? To foreign competition. 외국 경쟁 기업과의 어떤 경쟁에 있어서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야. 이게 왜? Why? 왜? 관세가 어떤 관세? 지키고자 했던 철강 노동자들을 지키고자 했던 그 관세가 뭘 올려버린 거야? 관세가 좋으니까 단수 취급이 되셔야 되겠죠? 그죠? 뭘 올려버린 거야? Prices of the steel. 그래. 철물 가격을 올린 거야. 그 철물은 어떤 철물이었는데? 대시냐 이니치냐? 불완전 완전? 자국의 자동차 생산자들이 need, 목적 없네? 자신들의 차를 만들기 위해 필요했던 철강의 가격을 올려버리게 된 거야. 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H회사, 우리나라 현대회사가
이 5,000원짜리였던 철강을 가지고 자동차를 만들었던 거야. 우리나라 건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이제 5,000원 갖고 철 열심히 만들었는데 엄마 한국에 이 철강 노동자 지키겠다고 3,500원을 붙이네? 야, 그럼 이거 현대한테도 뭐 가는 거야? 이 가격으로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나마 현대차가 BMW와 벤츠와 경쟁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가격인데. 가성비잖아, 사실. 가격 대비 막 현대 기아차 웬만한 기능 다 있잖아. 그지? 없는 기능 없습니다. 우리나라 자국차도 좋아요. 근데 그래서 자국차의 이득이 가격이었는데 그 가격이 올라가 버린 거야. 그럼 어떤 결과가 일어나겠어? 아니, 자국 철강 노동자 지키겠다고 올린 그 관세가 결국 누구에게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거야? 자동차 생산자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 결과 자국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have to 뭐 해야 되는 거야? 유지시켜야 돼? 올려야 돼. The price of their cars. 그치. 원자재 값이 올랐는데 당연히 올릴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구매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어? 야, 이 가격으로 살 바에 뭐 돈 1,000만 원 더 보태서 외제차 사지. 뭐 이런 마인드 또 생기잖아. 그치? 문장 끝나고 뭐? 분사구문 나오는 거야. 위치 메이킹은 안 됩니다. 위치는 접속사가 포함된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본동사가 나와줘야 돼. 여기 have to hold니까 make가 나와주셔야 돼. making 나오면 안 됩니다. 그냥 분사구문으로서는 가능하죠. 그렇죠? 만들면서. 그들을 상대적으로 좀 더, 그들은 누구야? 자동차 생산업체들, 제조업자들을 좀 더 매력적이겠어? 덜 매력적이겠어? 덜 매력이 되겠죠. 그렇죠? 매력이 떨어지는 거죠. 누구보다? 외국 차들보다 매력을 떨어뜨리게 되면서. 그렇지? 그러니까 원자재 값 상승으로 인한 자동차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외국 기업과의 어떤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 가격을 올린다는 것은 본동사 tends to reduce, 줄이는, 안정화시키는. 야,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뭘? 자국의 자동차 판매량이 줄어드는 경향을 만들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일부 자국의 자동차 노동자들은 자신의 일들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철강 노동자를 지키기 위해 세웠던 관세 정책이 결국 다른 업종에 피해를 끼쳐버리게 되는 꼴이 의도치 않은 결과의 그의 내용이었습니다. 오케이. 오늘 6개 한번 해봤고, 다음 시간에는 7, 8, 9, 10 4개랑 다음 24년도, 그렇죠. 그래서 24년 6월 30일, 32까지 준비해 오시고, 아까 35번까지 테스트 했다 그랬지? 쌤이 추가 프린트 딱 주고 마무리 합시다.